마음 설계자의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의 장애물 8장으로 넘어가서 쭉 보도록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의 장애물이 뭘까요? 갈망의 위협.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통제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플라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내면적인 선택에 직면한다. 책을 읽을까, 컴퓨터 게임을 할까, 운동을 할까, 아니면 뭘 먹을까, 술을 마실까 등등등등 선택을 하는데, 자기 통제에는 행동 영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심리적인 성취의 정점이며 자기 지배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목표와 가치관을 전력적으로 일치시키는 지혜와 마음속의 감정적인 힘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함양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 바로 목표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해진 목표에 반하는衝動을 억제하는 능력과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제력이 부족한 이들을 떠올린다. 알코올 중독자, 폭력 범죄자, 그리고 활동 가행 아이들을 놀이할 때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 자제력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와 중독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도 이런 문제의 유혹을 다루겠지만은 안락한 삶의 유혹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일반성과 평범함에 가두는 중독까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성격을 제한하는 행동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이 개인과 사회를 성공으로 이끄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자기조절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기조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자기조절의 실패는 타인에 대한 폭력, 자기 파괴적인 행동, 약물 남용, 건강 악화, 성취도 저하, 비만 등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제력에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혈망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잘 자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등등등등. 자제력 점수는 IQ 점수나 수능 점수보다도 대학 성적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다. 자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재정적으로도 더 건전하며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 자주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죄책감을 경험하지만 자제력에 뛰어난 사람들은 더 즐겁게 살아간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뤘다면 그나마도 자제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제력을 기르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기 통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제력을 함양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전에 자기도 능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위험부터 파악해야 한다. 행동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통 습관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용어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행위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행위는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알고리즘 반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습관적이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습관은 우리를 목표로 이끈다. 행동 알고리즘은 환경의 인풋에 응답하여 특정한 행동을 아웃풋하게 한다. 인풋. 궁극적으로 욕망은 행동의 원인이기 때문에 행동이 활성화되려면 충동이 욕망을 발생해야 한다. 나쁜 순간에 생기는 이유는 충동이 우리의 이상적인 행동에 반하는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풋, 욕망, 행동. 좋은 습관이 생기는 이유는 충동이 우리의 이상적인 행동에 부합하는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서 일직선은 충동과 욕망이 행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 행동. 먼저 인간의 충동과 갈망의 본질을 파악하고
왜 그것이 현대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시 인류의 유전 프로그램은 행복의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독을 초래하는 화학물질이다. 코카인 같은 합성약물 문제. 전에 보상회로에 직접 침투하여 우리 조상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쾌감을 제공한다.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현대적인 쾌감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한다. 결과적으로 중독은 사람이 통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제하는 부적합한 행동이다. 인간은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본능적으로 갈망한다. 음식 문화. 비슷한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최대한 사로잡는 알고리즘을 만든다. 컴퓨터 게임, 스트리밍, 동영상, 디지털 포르노, 온라인 쇼핑에서도 이와 비슷한 중독성 내가 초래하는 왜곡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시스템으로 상품화 된다. 비파적인 어조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현대적인 혁신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 당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일은 언제라도 먹고 싶다는 유혹에 흔들릴까봐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버리는 일과 비슷하다. 세상은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자기 지배력이다. 자기 지배력, 자제력. 9장에서 자제력의 세부 사항을 다룰 텐데 그 과정은 광범위한 전략과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는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시간을 자는지, 몇 킬로미터를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등 바람직한 습관과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라. 또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특정 행동이나 습관을 제작할 때 구현 의도로 활용하여 의도한 바를 사전에 정확히 언급해라. X면 Y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뇌과 알고리즘을 훈련하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종종 담배를 덜 피우고 싶다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그 결과로 진짜 실행에 나설 때는 더 큰 의지력이 요구된다. 구현 의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다. 원래는 더 많은 글을 쓸 거야 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대신에 퇴근 후에는 날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500자를 쓸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라. 프로그램을 할 때 당신은 막연하게 뭔가를 더 자주 실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한 명령문으로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할 것이다. 당신의 심리적인 소프트웨어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룻밤 사이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지속적인 방법을 수능의 폐해. 자신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인지적인 자기 지배력이 없다면 남들의 의견이 당신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생각을 조작하게 된다. 그들은 정확하지 않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당신을 유혹한다. 그리고 삶의 경로가 단순해질 때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게 한다. 감정적인 자기 지배력이 없다면 남들의 말과 생각이 당신을 고통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게 되어 남들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린다. 행동적인 자기 지배력이 없다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들의 주장과 행동에 순응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을 했을 때 또래 집단의 압력을 접하고 종종 눈치를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 때로는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사회적인 압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넷플릭스 스페셜 더 보시는 충격적인 심리 실험을 보여준다. 심리 마술가 데런 브라운은 피험자가 자선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믿게 했다.
자선 행선을 진행하는 도중에 VIP 기부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데 사람들은 행사를 마칠 수 없으니 그의 죽음을 숨겨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강력하게 주장하자 피험자는 시체를 숨기고 자신이 VIP 기부자 행세를 한다. 조변의 압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거운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야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집요하게 이야기한다. 사실 피험자를 제외하고 한 모든 사람은 배우였고 이들은 사전에 피험자에게 점점 더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왜 푸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하는 추론은 상당히 결함이 있으며 몇 번만 생각해봐도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4차례에 걸친 실험에서 한 비험자는 푸시를 거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3명의 비험자는 그 남자를 옥상에서 밀어버렸다. 다행히도 건물 아래 안전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험이 끝난 후에 그들은 모두 넷플릭스 스페셜의 몰래 카메라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지막에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핵심은 대부분 사람의 이런 영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조종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밀어버리라는 압력을 거부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힘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 넷플릭스 심리 실험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남자를 옥상에서 밀어버린 피험자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셈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알다시피 인간은 소속되고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욕망으로 큰 동기를 보여왔는다. 이런 욕망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의지와 반대로 행동하게 하는 매우 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수능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가족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묘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주변의 강력하고 서쪽으로 우수한 집단의 압력이 쉽게 영향을 받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동료 상사 조직에서 작은 일을 완수하려는 요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더 큰 요청을 받았다면 그들은 문간에 발들여 놓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일을 수행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반면에 면접에서 문 닫기는 거절당할 만한 큰 요청을 한 다음에 훨씬 더 작은 요청을 하는 방법이다. 관심 없기는 상대방이 특정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실행을 하게 하려고 아침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을 얻는 일반적인 형태는 상대방이 더 호응하게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원래부터 상대방의 능력이었다고 칭찬하는 것이다. 유능해지고 싶어. 상호주의 규범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답례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규범은 우리 조상들이 좋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끈 호혜적인 본능을 왜곡한다. 당신의 어떤 선택이나 같은 사람들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암시 또는 확신을 통해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광고주들은 제품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기 있는 사람들을 초장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활용한다. 특정 제품의 장점에 대한 유명인들의 지지와 홍보는 우리의 가치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뛰어난 마케팅 담당자들은 많은 구매자가 특정 집단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이런 욕망은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광고들은 기간 제한, 수량 제한을 통해서 긴급성이나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고객들이 정정 충동적인 구매 결정을 하도록 유인한다. 할인과 혜택은 기존 가격의 가치를 고정하는 우리의 경향을 이용한다. 아마존의 특별 할인 행사 가격이 원래보다도 90% 저렴하다면 그것이 좋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좋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식당 메뉴판에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을 끼워 넣으면 대조 효과 때문에 손님들이 두 번째로 비싼 음식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전설 중에서 하나가 적용되어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당한 경험이 있는가? 혹시 책을 구입하기로 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는가?
그렇더라도 함부로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혹 전술에 대한 반발로 구매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역시 일종의 조작이다. 이를 유도 저항이라고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에게 반발하여 그가 원하는 결과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다. 당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일종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모든 결정이 나쁜 결정인 것은 아니다. 정리한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작 전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나 설득과 상관없이 그들이 당신에게 제시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지적인 편향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설득과 조작에 대한 면역을 자신의 운명체계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과정은 익숙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소망 목표 이상의 반응의 행동을 자신에게 용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게 된다. 띄어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적인 자아에서 멀어진다. 질투심 많은 친구에게 설득당해서 야망을 포기하면 이상적인 자아에서 멀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압도할 때도 이상적인 자아에서 멀어진다. 계획이란 집단적인 사고의 방식에서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매우 외로울 것이고 때로는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특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비싸지가 않다. 안락함의 유혹. 가장 해로운 세 가지 중독은 마약 탄수화물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이다.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안락함의 유혹에 빠져든다. 안락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안락한 삶은 바람직한 삶의 동의가 아니다. 안락함은 안일함을 낳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강력한 진정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따뜻한 안식처에서 벗어나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투쟁 속으로 내던져진다. 이 투쟁은 어린 시절에도 만연해 있다. 인생의 초반한 안락한 영역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룻밤을 보내고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하고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첫 번째 직장에 출근한다. 젊은이들은 해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익숙해진 사람들과 헤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바뀌게 된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우리는 안정성에 이끌리고 거기를 벗어날 때 뭔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우 자주 직면한다. 적응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나 강해서 적응할 수 없고 적응을 두려워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은 미성숙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후에 몇 달 동안에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겪는다. 변화에 성공하면 황금기가 도래한다.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간다. 성장 과정은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어떤 사람들은 매번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 물론 때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안락함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은 대부분 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자연은 용기를 사랑한다. 당신이 헌신하면 자연은 불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그 헌신에 보답할 것이다. 마법 같은 기적은 그렇게 일어난다. 직장에 경랑에 몸을 던지면 그것이 깃털 침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당신의 안락한 공간이 더는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안주하게 되고 그런 삶도 별로 나쁘지 않다. 당신은 잘 맞는 짝을 만나서 공동의 삶을 계획하고 좋은 집과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된다. 당신이 해냈다. 모두가 원하는 삶을 성취했다. 청소년기는 허락되지 않았던 삶, 절대로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삶. 이에 당신은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에 머물면서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락함을 사랑한다.
최첨단 훈련시설, 최고 휴게실, 티끌 하나 없는 라크룸, 푹실한 수건을 좋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락함은 동기호를 망치는 마약이었다. 알락함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노력을 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속삭인다. 진정해. 너는 이미 해냈어. 당신이 이런 안전성을 얻었을 때 겪어야 될 변화는 훨씬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이다. 흥미와 도전과 설렘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시시하고 지루해진다. 니체는 고통이 위대함의 열쇠라는 자신의 견해에 편향되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통을 불편으로 대체한다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진다. 10년 호텔의 철학자들에서 니체의 철학은 미성숙한 청소년기와 가장 잘 어울린다. 변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의 많은 부분은 오히려 중년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나는 세상이 얼마나 지루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골짜기에 남아서 평범함에 만족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예전이 품었던 또는 여전히 품고 있는 희망과 잠재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삶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니체의 여러 가지 사상이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이제 인간이 목표를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왔다. 니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려면 반드시 자기 내면의 혼돈을 잉태해야 한다. 안락한 영역에 안주하는 삶은 당신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현실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튼튼한 마음을 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전해라 말인데요. 두려움보다 성장을 선택하라고 강조한 또 다른 인물은 에이브리햄 매슬로였다. 동시에 그는 이 선택이 거대한 장애물 중의 하나인 욕구를 대중화한 책임이 있다. 매슬로의 욕구 계층은 인간이 특정한 심리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다. 우리는 안정 속에 머물지 아니면 성적으로 나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에이브리햄 매슬로. 당신은 자기 마음이 가변성과 스트레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안락한 영역에서도 의도적으로 벗어날 때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좋은 삶과 시구하라는 삶을 혼동하지 마라. 좋은 삶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위대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불편함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행복은 단순하고 평범한 행복이다. 값비싼 보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서전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서전은 집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하기 위함. 1만 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는 말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힘 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위대한 5 황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로 알려졌으며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우렐리우스의 모든 인연권은 명상록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명상록은 철학적인 지혜의 강력한 원천이지만 혁신적인 사상이나 현명한 주장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그토록 놀라운 것은 로마 황제의 사적인 일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출판할 의도로 집필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원칙을 되새기며 날마다 써내려간 글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이런 일기문을 그토록 놀랍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부패할 거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약속을 어길 거라고 예상하며 기업이 충분히 커지면 창업자가 매각하여서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친구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후에 자신의 원칙과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봐왔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외부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가치관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인격의 타락은 매우 현실적인 현상이다. 물론 아우렐리우스는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 타락하도록 허용하기는 너무나 쉽다. 권력만큼 실제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 약한 사람은 온순해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역경을 견뎌낸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라. 이것이 최고의 시험이다. 인 것을 대부분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예전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싶다는衝動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법률뿐만 아니라 더 정료하기는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위반하는衝動이었을 것이다. 당신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친 이유는 궁극적으로 행동적인 자기조절 능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행동적인 자기조절 능력은 충동을 잠재적 의식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인데도 말이다. 유혹에 빠졌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충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붙잡히거나 처벌 받을 위험이 사라지면 우리의 원초적인 마음은 가치관과 상관없이 갈망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려 할 것이다. 질투. 원초적인 본능은 파괴적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은 왜곡된 자기인식과 너르시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기도 하다. 많은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형성한다. 자신이 기타를 배우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당신이 취하는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정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체성의 행동은 양방향의 관계다. 정체성은 행동을 형성하고 행동은 다시 정체성을 형성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자신에게 알리는 성향을 말한다.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자기에게 알린다. 물론 어느 정도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심리치료에서도 이런 효과가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행동치료에서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뭔가가 사실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가장 간단한 일을 해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운동은 매일의 활동 계획을 짜고 샤워를 하거나 산책하러 가는 것 같은 활동 목록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자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과제의 난도를 점차 높여간다. 습관은 우리가 자신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반면에 이상적인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꾸준히 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성격을 습관의 총합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우리의 행동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신경과 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습관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이며 이상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되어버릴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특정한 특성으로 정체성을 집중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긍정적인 특성이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자질에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장점으로 빠르게 인식하고 또 필연적으로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 장점이 매력이든 지성이든 유머든 당신의 가치관은 그 특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자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다른 자질에는 덜 투자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을 방해할 수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추구하는 특성이 성취되지 않거나 통제될 수 없다면 그 특성이 당신의 성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점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순간에 당신의 전체적인 자아상은 깨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습관의 효과는 강화되고 일회성인 경험의 효과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증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은 법률이나 종교의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경찰의 감시를 받거나 전지전능한 신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옳은 일을 하겠는가? 차라리 자신의 모든 욕망을 따르는 게 어떨까? 적을 없는 규범을 명목으로 받아들인 게 무슨 진정성이 있을까? 그러나 가치관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을 때조차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속일 수는 없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이상 행동이 일치하고 진실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너 자신만이 알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자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너의 모든 도덕적인 성향을 격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성향을 실천해라. 몸의 근육의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듯이 그 성향은 실천을 통해서 강해지고 습관화될 것이다. 도덕, 청렴, 인격 같은 원칙들은 고전적인 개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경직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원칙들은 단정적인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한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의 감옥이다. 단순히 자존심이 부풀려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관객이다. 이 한 명의 관객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느냐가 우리가 느끼는 큰 행복을 결정한다. 행동적인 자기 지배는 목표를 향해서 효과적으로 자기 신의 행동을 이끄는 능력이며 행동적인 자기 조절 자제력은 인간의 훌륭한 장점이다. 갈망은 우리를 이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고 현대 세계는 이런 갈망을 증폭시켜서 그에 저항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한다. 사회적인 수능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신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안락함은 안일함을 낳기에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강력한 진정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락함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면 대부분 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미지의 세계로 가면 대부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습관이 서서히 스며들어 우리의 성격을 타락시킬 수 있다.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